제가 웹사이트를 좀 보다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이게 지금 게임즈 워크샵의 구직 사이트인데 잡s.gamesworkshop.com인데 이제 게임즈 워크샵의 역사에 대한 그런 페이지거든요. 그냥 뭐 타임라인,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미니어처 게임 회사의 장대한 스토리인데 좀 그냥 게임즈 워크샵의 역사를 그냥 쫙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한번 제가 이거를 좀 보고 나서 좀 여기에 좀 추가를 해서 한번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임즈 워크샵의 역사. 우리가 사실 게임즈 워크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 이제 워해머 4만의 스토리적인 역사, 로어를 많이 탐구를 하지. 게임즈 워크샵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했던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일단은 지금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즈 워크샵은 워해머 미니어처 게임들을 만드는 영국계 회사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워해머 4만부터 해서 에이지 오브 지그마, 워해머 판타지 다 게임즈 워크샵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보는 3명의 사진, 3명의 인물들이 이제 이 게임즈 워크샵을 처음에 설립한 사람들입니다. 1975년에 저 오른쪽부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안 리빙스톤, 그리고 가운데가 존 피크, 왼쪽이 스티브 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3명이서 게임즈 워크샵을 1975년 최초로 창립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바로 미니어처 게임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1975년대에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체스라던가 백가몬 같은 어떤 목재 보드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바로 미니어처 게임으로 넘어간 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6년대에 던전 앤 드래곤 같은 롤플레잉 게임의 붐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롤플레잉 게임의 붐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수입해서 팔기 시작합니다. 던전 앤 드래곤 첫 번째 개정판을 수입해서 게임즈 워크샵에서 그때 팔았어요. 근데 이게 수익이 또 잘 나옵니다. 수입이 또 잘 나오니까 이제 이때서부터 판타지랑 SF로 뭔가 판매를 전환하자. 기존에는 체스라던가 그런 걸 팔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게 좀 잘 나가니까 이걸로 우리의 사업 방향을 전환을 하자 해서 방향성을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던전 앤 드래곤 즉 이게. 그리고 이제 1977년도에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아울 앤드 위젤이라고 하는, 즉 올빼미와 족제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게임즈 워크샵에서 만들었던 책자예요. 약간 뉴스레터죠. 뉴스레터 말하자면은. 당연하지만 지금은 뭐 이메일도 있으니까 뭐 뉴스 같은 게 있으면은 그냥 이메일로 전환하고 뭐 뉴스레터 구독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당연하게도 1975년대, 70년대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아, 자기네들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번 주에 프레오더는 이런 것이다. 이런 거 다 이런 식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게임즈 워크샵의 뉴스레터가 아울 앤 위젤 이거였는데 이제 25부째 시점에서 화이트 드워프로 개명을 합니다. 그게 1977년대에 화이트 드워프로 개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화이트 드워프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판타지의 화이트 드워프, 그롬브린달과 연관성이 있어서 화이트 드워프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SF의 백세회성이라는 게 있죠. 그게 또 영어로 하면 화이트 드워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 동음의어 적인 어떤 유머적인 그런 동음의어, 그리고 뭐 그롬브린달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 그런 느낌으로다가 화이트 드워프로 개명을 했어요. 참고로 지금 화이트 드워프는 가장 최근 게 이건데 525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런던인데 런던의 해머스미스 달링로드 1번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게임즈 워크샵의 첫 번째 공식 스토어가 열렸습니다.
여담인데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게임즈 워크샵의 공식 스토어가 1978년 이곳에서 열렸다. 그리고 1979년대에 이제 시타델 미니어처가 창립이 됩니다. 이제 게임즈 워크샵이 영국 노팅엄에 시타델 미니어처라고 해서 자기네 회사에 미니어처를 전속으로 만들어줄 자회사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설을 한 이 시타델 미니어처에서 롤플레잉과 콜렉팅 용도로 게임즈 워크샵의 여러가지 미니어처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1년대 게임즈 워크샵이 영국의 집값이 비싸져가지고 원래 런던에 있었거든요. 얘들이 원래 런던에 있었는데 그 런던 땅값이 비싸지니까 영국의 노팅엄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1983년대에 워해머 첫 번째 개정판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돼서 워해머 판타지의 어떤 세계관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에는 좀 게임의 배경이 좀 자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카오스와 뭐 올드원들 같은 어떤 기초적인 설정은 뭐 이때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은 뭐 볼트건도 있고 뭐 판타지인데 뭐 볼트건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1986년도에 최초의 스페이스 마린들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임페리얼 스페이스 마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일회성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게임즈 워크샵에서 워해머 판타지밖에 없었어요. 워해머 판타지가 이제 모든 워해머의 사실 근본인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다가 이제 1986년에 이 스페이스 마린들을 처음 그냥 어떤 일회성 이벤트처럼 만든 거예요. 얘들은 원래 그냥 어떤 미니어처 게임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하자면 일회성으로 어떤 이벤트처럼 만든 건데 판타지의 어떤 아류작으로 그렇게 낸 건데 이게 의외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벽에 터져가지고 아이고 씨.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좀 대박을 치니까 1987년도에 마침내 우리가 아는 그 워해머 4만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워해머 4만 로그 트레이더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로그 트레이더라고 써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로그 트레이더. 워해머 4만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워해머 4만 로그 트레이더라고 하는 어떤 첫 번째 개정판 룰북이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41번째 천년기의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의 설정을 처음으로 이때 선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미 여러 핵심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뭐 황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또 이 로그 트레이더가 나오면서 이제 RTB01 그 스페이스 마린 세트가 처음으로 또 같이 출시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설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멀티파트 플라스틱 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해머 4만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미니어처는 스페이스 마린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타이타니쿠스, 어댑투스 타이타니쿠스가 그 다음에 1988년도에 공개가 됩니다. 거대한 전쟁 기계들의 전투를 다룬 새로운 스케일의 미니어처죠. 뭐 이제 실제 그 미니어처보다 좀 축소된 형태의 그런 미니어처 게임인데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이게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던 타이탄이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미니어처들도 있고 뒤편에 보시면 지형지물 빌딩 같은 것도 그 종이접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이 박스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워해머 4만 로그 트레이더가 나온 그 다음 연도에 바로 나온 그런 어떤 새로운 아류작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미가 있지만은 호루스 헤러시가 이 어댑투스 타이타니쿠스를 통해서 최초로 언급되었습니다. 원래 아직 이전까지는 1년 전까지는 그 호루스 헤러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어댑투스 타이타니쿠스를 통해서 호루스 헤러시라는 어떤 설정이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헤러시는 또 계속 그 확장을 하면서 워해머 설정에서도 이제 핵심 설정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댑투스 타이타니쿠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확장팩과 신규 개정판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크루세이드. 아,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요. 그게 없구나. 아, 그 사진이 없네요. 1989년도에 이제 스페이스 헐크 워해머 4만 보드게임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페이스 헐크 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스페이스 헐크가 이제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이제 뭐 계속해서 개정되면서 새로운 박스 셋들이 출시되었는데 그 모든 스페이스 헐크들의 그 시작이 1989년도였다. 그리고 이거는 스페이스 크루세이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1992년도에 나왔던 워해머 4만 최초의 비디오 게임입니다. 워해머 4만 배경으로 한 최초의 비디오 게임. 참고로 근데 또 워해머 게임즈 워크샵에서 만든 첫 번째 비디오 게임은 판타지 기반의 히어로 퀘스트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거는 1991년도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은 이제 워해머 4만 같은 혹은 워해머 판타지 에이지 오브 지그마 이런 게임즈 워크샵의 미니어처 게임들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비디오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게임즈 워크샵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임즈 워크샵에서 만드는 게임이 아니고 게임즈 워크샵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만드는 다른 중소기업 개발자들이 만든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즈 워크샵이 만들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1992년 첫 번째 워해머 4만 비디오 게임이 나왔다. 이름하여 스페이스 크루세이드. 그리고 참고로 사진 구지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게 90년대이기 때문에 사진 좋은 게 있을 리가 없죠. 1995년 네크로문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41번째 천년기의 하이브 도시 네크로문다의 갱전투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미니어처 게임이었죠. 게임즈 워크샵이 만든 첫 번째 소규모 교전 기반의 미니어처 게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워해머 월드가 창립이 됩니다. 이제 게임즈 워크숍이 현재의 본부인 노팅엄 랜턴으로 이전을 해요. 거기서 이제 마침내 자리를 잡고 또 워해머 월드라는 것도 만듭니다. 이제 워해머 월드가 뭐냐면은 뭐 대형 스토어, 이벤트홀, 전시장이 있는 그런 거대한 어떤 워해머 그 복합 단지예요. 뭐 복합 단지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복합 시설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2번 갔다 왔죠. 저도 영국에 2차례 갔다 왔는데 여기 워해머 월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2차례 갔다 왔죠. 그리고 1997년대에는 블랙 라이브러리가 창립됩니다. 게임즈 워크샵에 책을 출판하는 담당 자회사죠. 1998년대에는 포지월드. 원래는 여기가 좀 크고 좀 전문가들을 위한 레진 킷을 만들던 그런 부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워해머 4만의 제품에만 한정해서 그런 레진 킷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호루스 에러시를 다룬 어떤 워해머 4만의 다른 버전인 호루스 에러시 미니어처 게임도 만들고 그것도 뭐 나중에 또 다른 미니어처 게임들도 만들고 뭐 그랬죠.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배틀플릿 고딕. 이거는 거대한 전함들의 대결을 다룬 워해머 4만 배경의 미니어처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이제 좀 슬슬 좀 사진의 화질이 돌아오고 있네요. 던오버 첫 번째 게임이 2004년에 출시됩니다. 이전까지 뭐 워해머 4만 배경의 비디오 게임들이 한 10여 개쯤 나왔었어요. 2004년도 이전까지. 그런데 다 그냥 뭐 그냥저냥 중박 아니면 쪽박만 찾는데 이 던오버 시리즈가 처음으로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워해머 4만의 신규 팬들을 끌어모으는데 크게 일조합니다. 여기가 뭐 여러분들이 즐겨하시는 스페이스 바니 2, 뭐 다크타이드 아니면 토탈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워해머 배경의 비디오 게임들이 나올 수 있었던 어떤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던오버 게임이다. 이게 없었으면은 뭐 지금 우리가 즐기는 워해머 게임들이 안 나올 수도 있었다. 그리고 킬팀 2004년도에 또 킬팀이 나왔거든요. 원래는 그냥 워해머 4만의 기본 룰에서 그냥 각색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아예 자체 게임으로 출시되었죠.
일단 근데 처음으로 나왔던 거는 2004년도였다. 나중에 근데 2016년도에 아예 별개의 신규 게임으로 리부트 되었죠. 그리고 2006년에 호루스 에러시 첫 번째 소설인 호루스 라이징이 출시됩니다. 참고로 이 소설의 작가는 댄 앤넷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뭐 시간을 흘러 그냥 좀 10년 정도 건너뛰었습니다. 2017년도 8번째 개정판이 출시됩니다. 왜 제가 그 10년의 그 기간을 뛰어넘었냐면은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가 출시되었지만 사실 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근데 2017년도 지금 보시는 이 8번째 개정판 박스셋 다크 밀레니엄과 8번째 개정판에서 설정에 큰 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카오스의 세도로 반으로 갈라진 은하계와 대균열, 그리고 프라이마크 로브테 길리먼의 복귀와 신규 스페이스 마린, 즉 프라이머리스 마린들이 이때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죠. 그리고 21년, 뭐 사진이 왜 이렇게 구리냐 이것도. 21년도 워해머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뭐 애니메이션, 게임과 페인팅, 설정, 뭐 기타 등등 온갖 잡다한 거 다루는 워해머 스트리밍 서비스죠. 사진이 진짜 왜 이렇게 안 좋지? 그리고 24년도에 또 워해머 게임즈 워크샵이 약간 라이선스 사업을 좀 확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게임즈 워크 이제 스페이스 마린 2의 주인공인 타이투스 스태츄를 비롯해서 뭐 조이토이와 뭐 여러 가지 케이스, 액자, 심지어는 마우스 패드, 옷까지, 코스튬 옷까지 여러 신규 파트너들과의 라이선스 체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6년도 올해 6월달 워해머 11번째 개정판이 공개가 되었죠.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의미가 깊죠. 왜냐? 지금 보다시피 한글화가 되어서 나온 첫 번째 워해머 제품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워해머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정말 최초 돌이켜보면 사진이 이게 진짜 옛날 사진이라서 대부분. 아무튼 이렇게 1975년도에 처음 설립돼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워해머 미니어처 게임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계속 먹고 살고 있는 그런 회사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게임즈 워크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왕에 켰으니까 그거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팅엄에 있는 워해머 월드 가서 찍은 사진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5년도 제가 2번 영국을 갔다 왔거든요. 23년도랑 25년도. 그 중에서 25년도에 워해머 월드 방문했을 때 찍은 영상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게 워해머 월드 건물입니다. 지금 저거는 워해머 월드의 전시장 티켓입니다. 뭐 지금 워해머 월드에서 스토어랑 이벤트홀이랑 뭐 음식점이 있거든요. 거기는 무료로 그냥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워해머 전시장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티켓을 끊어야 돼요. 뭐 이렇게 뭐 주차장도 있고 보면 또 들어가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워해머 월드 입구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타이투스 동상도 있고요. 저게 원래 23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스페이스 마린 2가 대박치면서 저게 생겼더라고요. 스페이스 마린 2가 그만큼 이제 게임즈 워크샵 입장에서도 대단한 게임이었다 그거죠. 아무튼 워해머 월드의 딱 내부에 본격적으로 딱 들어가면은 저렇게 매장이 있고 스토어가 가장 큰 게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이벤트홀, 여기에서 이제 게임즈 워크샵이 여러 가지 미니어처 게임 이벤트 같은 걸 주관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미니어처 게임을 바로 즐길 수 있는 여러 테이블들이 있죠. 막 여담인데 이게 평일 아침이었거든요. 근데도 좀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 이게 수요일 날, 제 기억에 수요일 날 10시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타이탄을 아예 그냥 땅에다가 박아놓은 것도 있어요. 타이탄을 그냥 지형 미니어처 게임 할 때 쓰라고 지형지물로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컨셉의 게임 테이블들이 질비하게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고정이 아니고 수시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해머 월드 안에 워해머 전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장에 있는 전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미니어처들이 있고 디오라마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미니어처들도 전시되어 있고요. 이런 디오라마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아무튼 워해머 팬이라면은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영국 가보세요. 물가 엄청 비싸고 별 맛대가리 없는 게 수만 원 정도 하고 정말 멘탈의 붕괴를 일으킬 지경이긴 하지만은 이 워해머 월드 방문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워해머 팬들한테 영국 여행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노팅엄에 참고로 워해머 월드를 갈 거면은 추천드리는 루트가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노팅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차가 있긴 한데 기차 가격 놀랍게 비쌉니다. 정말 미친 듯이 비싸요. 우리나라의 그런 KTX 그 정도의 비싼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비싸기 때문에 버스 타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좀 비좁고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버스가 제일 좋아요. 아무튼 뭐 간단하게 게임즈 워크숍의 역사와 노팅엄에 있는 워해머 월드 맛보기를 좀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GG